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느낌.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젊은 친구들 표정이 애매해지는 순간, 혹은 또 시작이네 하는 듯한 눈빛을 애써 외면해 본 경험 없으시다고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혹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들 말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고개 젓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뜨끔해서 밤잠 설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꼰대가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한번 찍힌 낙인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제 이야기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리에게도 꼰대들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똑같은 무용담을 10번, 20번씩 늘어놓던 부장님, 내 옷차림, 머리 스타일 하나하나 지적하며 남자는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려 들던 동네 어르신.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다들 그런 다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월이 흘러내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때 그 꼰대들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나름의 지혜와 연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과 연륜이 때로는 무서운 독이 되어 우리를 꼰대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신호부터 아주 강력한 놈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꼰대 초급 과정은 통과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의 무서움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 이 말 속에는 지금 세대의 노력과 고통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나의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오만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이렇게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의 과거 경험을 정답인 양 들이밀며 현재를 재단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소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고생하는 거 알지. 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운을 떼는 순간 상대방의 귀는 이미 닫히고 마음의 벽은 높아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혹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3번 이상 하셨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경고등을 켜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 속에 갇히겠다는 아주 위험한 선언이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묻지도 않은 충고와 답정너식 질문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큰 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이 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쏟아져 나온다면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포장지를 씌운 충고는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먼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차분히 듣고 공감해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건 말이야,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방법은 틀렸어 라며 정답을 제시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요? 이건 충고가 아니라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감정을 짓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힘들다며? 혹시 연봉이 얼마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와 같은 사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망설이거나 피하는 순간 이미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을 서열과 나이로 정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디서 감히 어린 놈이 내가 너보다 밥그릇 수만 해도 몇 개인데 와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행동으로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묵살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권위주의이며 폭력입니다. 토론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대신 이 사람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언성을 높인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식당에 갔을 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어른이 아닌 꼰대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를 내세워 상대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감각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경받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겁니다. 바로 결과 만능주의와 과정에 대한 무시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그야말로 하면 된다는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일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반칙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과만큼이나 혹은 결과보다 더 과정의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얻은 성공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어떻게든 결과만 만들어내. 라고 다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을 때 해보기나 했어? 예전부터 다 이렇게 해왔어. 라며 묵살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들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차분히 들어보려는 노력 대신 나의 경험과 성공, 방정식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느리더라도 더 어렵더라도 함께 정직하게 땀 흘리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유머 감각의 상실과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언제부턴가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버럭화부터 내거나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나 유행어의 요즘 것들은 말을 이상하게 줄여 쓴다며 혀를 차거나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근본 없다고 비판부터 하지는 않았나요? 유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유머 코드가 맞지 않기 시작하면 소통의 단절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과거에나 통했을 법한 성차별적이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농담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은 스스로를 고인물로 인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은 어수룩해 보여도 괜찮고 잘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잔뜩 힘을 주고 있는 순간 우리는 웃음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미없는 꼰대가 될 뿐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어떠셨나요?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아마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꼰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더 나은 어른으로 나아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젊어봤기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녹슨 고집과 편견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꼰대가 아닌 멋진 인생 선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